오정숙의 남편 김태식은 치매 판정을 받았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세상은 무너졌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던 남편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며 자식들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부터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 가스 불을 켜놓고 잠드는가 하면 같은 말을 수십 번씩 반복했다. 어느 날은 손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너 누구냐? 그 말을 들은 딸 은주는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다. 아들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평생 가족 위에 산 사람이야. 내가 돌볼 거야. 그날부터 정숙의 간병이 시작됐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밤이면 집을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았다. 태식은 점점 변해갔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어느 날은 정숙을 도둑이라며 밀쳐 손목까지 다치게 했다. 내 돈 가져가지 마. 도둑년. 정숙은 넘어진 채 한참을 울었다. 그래도 남편이 잠들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다. 병이 사람을 바꾸는 거야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성우는 사업 실패 후 생활비를 핑계로 자꾸 돈을 빌려갔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며느리 지연도 예민해졌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감당 못하세요. 그 무렵 태식이 입원한 병원에 새 간병인 윤미자가 들어왔다. 윤미자는 유난히 친절했다.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다. 윤미자는 태식을 능숙하게 돌봤다. 이상하게도 태식은 정숙 말은 안 들어도 윤미자 말은 잘 들었다. 태식 어르신, 약 드셔야죠. 알았어요, 미자씨.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한텐 저렇게 화만 내는데. 하지만 어느 날 병실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윤미자가 태식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미자 씨는 날 사람 취급해줘. 태식의 말에 정숙은 얼어붙었다. 10년 동안 자신은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살아왔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 앞에서 웃고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태식은 오히려 화를 냈다. 왜 소리 질러? 미자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 정숙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울었다. 그날 이후 태식은 달라졌다. 향수를 찾고 새 셔츠를 입겠다고 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사람 같았다. 그러던 중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까지 드러난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 이게 뭐야? 성우는 화를 냈다. 엄마, 지금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 지연도 얼굴이 굳었다. 간병인이 수상해요. 정숙은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뒤 태식은 병원에서 사라졌고 경찰과 가족들이 찾아다닌 끝에 윤미자의 원룸에서 발견됐다. 문이 열리자 정숙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태식은 윤미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성훈이 소리쳤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태식은 태연했다. 내가 여기 온 거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한텐 왜 이래? 하지만 태식은 싸늘했다. 난 이제 자유롭고 싶어.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태식 명의의 건물과 예금 상당수가 이미 윤미자 앞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성우는 책상을 치며 분노했다. 이건 치매 노인 상대로 한 사기잖아.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다. 완전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숙은 절망했다. 10년 간병 끝에 남은 건 텅 빈 통장뿐이었다. 겨울이 오고 태식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윤미자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결국 태식 곁을 지킨 사람은 정숙이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울리는 병실. 태식이 힘겹게 눈을 떴다. 정숙아. 정숙은 울먹였다. 왜 그랬어, 나한테 왜? 태식은 한참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장례식장엔 윤미자까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다. 간병인이 재산 다 가져갔다며? 세상 참 무섭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며느리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집도 넘어갔대요. 정숙은 망연자실했다. 평생 살던 집까지 잃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찾아온 사람은 태식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 최도영이었다. 그는 USB 하나를 건넸다. 영상 속 태식은 비교적 멀쩡한 모습이었다. 정숙아, 이 영상을 내가 본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겠지. 정숙은 흐느꼈다. 왜 그랬어? 태식은 조용히 말했다. 난 내가 망가지는 게 무서웠다. 미자는 날 이용한 거였어. 나도 알고 있었다. 정숙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 여자가 끝까지 날 돌보지 않을 것도 알았다. 그 순간 최도영이 서류를 꺼냈다. 태식은 핵심 자산 대부분을 미리 해외 신탁으로 돌려놨던 것이다. 수익자는 오직 정숙. 윤미자가 가져간 건 일부 현금과 작은 건물뿐이었다. 정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 최도영은 천천히 말했다. 김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끝까지 아내만은 지키고 싶다고. 몇 달 뒤 윤미자는 세금 문제와 사문서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병원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결국 일을 그만뒀다. 반면 성우는 뒤늦게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엄마만 믿고 살았어.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봄이 되자 정숙은 다시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 벽엔 태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은 쉽게 미워지지 않더라.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려놓았다. 많이 드세요. 정숙은 그렇게 평생 남편을 그리워했다.